자, 보죠. 정리할게요. 기본계획 부분 했습니다. 기본계획 부분 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그 기본 계획을 보고 이제 무슨 계획 짜면 돼요? 정비계획. 정비계획을 짜면 됩니다. 그래서 정비계획을 짜게 되는데 정비계획은 어디서 짠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 서열. 세 번째 서열. 이게 위에 있다 그러면 위에 거 보고 밑에 있는 세 번째 서열이 보고 짜는 겁니다. 그럼 그때 정비계획이 안을 올리겠죠. 그때 정비계획 안을 올리는 자 누구다? 세 번째 서열. 그러면 특별자치시에서는 내려오겠죠. 특별자치시장이, 특별자치도지사가, 시장, 군수, 구청장. 그럼 여기 광역시에 있는 군수도 포함돼야 안 돼요? 포함돼요. 다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 당연히 여기 구청장은 여기 구청장 얘기했으니까. 그렇죠?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면 자, 일반권자 볼게요. 일반권자. 특별자치시장, 특별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그렇죠? 광역시 군수도 포함해서 등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많은 자들을 다 얘기하기 힘드니까 줄여서 뭐라 부른다? 시장, 군수 등 이렇게 돼요. 다른 데서는 다른 법령에서 이렇게 줄여서 잘 안 불러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나중에 가서도 세 번째 서열이 나오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럴 때 그럼 시장, 군수 등 하면 됩니까? 물어보는데 뭐 해도 상관없는데 시험 문제에서 그렇게 안 불러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비법에서는 이 군수가 들어가는 게 되게 큰 거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여기를 등을 붙이게 돼요. 그래서 시장, 군수 등에서 줄여서 쓰는 경우는 거의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정비법에서. 그럼 아예 줄여서 시험 문제가 그렇게 출제가 돼요. 다른 데서는 그렇게 안 하는데 아시겠죠? 다른 데서는 그냥 줄이더라도 시장, 군수, 구청장까지만 얘기해요. 그냥 풀로 또 얘기를 잘 안 해. 아시겠죠? 이 특별자치시장, 특별도지사도 보통 얘기를 잘 안 하고 들어가 있지만은 생략을 한다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는 다 얘기해서 이제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특별자치시장하고 특별자치도지사는 누가 지정을 해요? 지정해야 되잖아요. 누가 지정해요? 안을 올리면 직접 합니다. 자, 시장, 군수는 안을 올리면 누가 해요? 직접 합니다. 직접. 그래서 위에 두 쪽은 누가 한다? 지정권자가 직접 합니다. 직접. 그런데 여기 특별시의 구청장이 있어요, 없어요? 특별시의 구청장이 안을 올린 것은 누가 지정해요? 특별시장이. 광역시의 구청장과 군수가 안을 올립니다. 누가 정해요? 그렇죠. 광역시장이. 그래서 여기에 구청장 등이 안을 올리면 입안권을 올리면 누가 한다고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지죠. 그래서 보니까 결론적으로 이게 지정권자만 볼게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도시군 관할구역, 장. 됐나요? 그럼 이제 머릿속에 바로 넣습니다. 지금까지는 설명하고 개념 이해하고 막 해서 쫙 설명한 거예요. 이제 머릿속에 바로 암기를 해서 넣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바로 암기해도 되는데 그럼 암기가 안 돼요. 이게 희한하게도 안 돼요. 그냥 넣는다고 해서 넣어지는 게 아니라고. 앞자를 딴다고 해서 넣어지는 게 아니고 이건 개념을 이해해야 되고 또 그거에 대한 사례형 문제라든지 아니면 약간 꼬아서 나오는 문제가 될 때 그 개념을 알아야 문제를 또 풀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직관적으로 풀 수 있어야 되니까 이제 이걸 외웁니다. 아시겠죠? 자, 잘 보세요. 기본계획. 기본계획 짠 대로 누가 정하는 거예요? 그 자가 정하는 거예요. 구역 정해주는 거예요. 이거대로 짰는지. 그러니까 이자는 누군 거예요? 이자인 거예요. 그런데 이자는 지구단위 계획구역, 도시군 관할구역 중에서 군수만 빠진 거예요. 여기는 군수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자기가 자기 거 정해야 되니까. 그럼 정비계획은 솔직히 밑에 있는 거죠. 세 번째 서열이니까. 그러면 세 번째 서열에 있는 자니까 여기는 시장, 군수 등 세 번째 서열 됐나요? 그럼 뭐가 돼요? V가 돼요. V. 여기가 위에 있지만 이렇게 된다고. 무슨 말이세요? 그리고 이제 제가 얘기했죠. 구역을 정해졌어요. 구역이 정해지면 이제 그 구역 가지고 사업을 하면 돼요. 그 구역이 어딘데요? 세 번째 서야 되는 거예요. 그 구역은 어디다고요? 세 번째. 세 번째. 그럼 그 다음부터는 전부 다 세 번째 서열의 장한테 뭔가를 받는 거예요. 구역만 정해지면. 그래서 그 다음 V하고 V 딱 했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밑으로 내려와서 쫙 세 번째 서열이에요. 됐나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뭘 한 거예요? 기본계.
그 다음에 이 기본 계획을 보고 뭘 했어요? 그렇죠. 여기 내려와서 정비 계획 안을 올리죠. 그러면 기본 계획 짠 자가 여기서 뭐 하게 돼요? 그렇죠. 구역을 지정해요. 그럼 구역을 지정했으면 이제 어디서 뭔가 사업이 이루어져? 세 번째 서열에서. 그리고 쭉 가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예. 그러니까 정비법에 있어서 정비 앞부분의 형태는 권한권자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아니면 머릿속에 뭐죠? 항상 V 생각하시면 돼요. V. 됐나요? V 이거. 그럼 V니까 여기가 기본계, 여기가 구역 지정한 지정권자, 여기는 뭐예요? 좀 손 떨리는 거 보이죠? 이 모으는 게 쉽잖아 이게. 예?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모으는 게 쉽잖아요. 한번 해봐요. 해봐. 안 되죠 잘. 쉽잖아 이게. 여기서 필라테스 하고 있어죠. 예. 하여튼 그렇게 돼요. 예. 선생님 죽으려고 해요. 예. 30분 오이밍업 하는데 지쳐가지고 헤헷거리고 있어요. 조금만 쉴게요. 계속 쉬고 있어. 예. 여기가 기본계.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뭐라고? 구역 지정하는 지정권자. 여기가 뭐예요? 이방권자. 이 둘이 뭐하다고? 같다고. 누군데요? 도시군 관하구역 장. 근데 여기 누구 빠져요? 군수 빠져. 여기는 도시군 관하구역 장. 여기는 시장 군수 등. 이게 끝이에요. 그 부위만 알면 돼요. 이 앞부분에는 부위만 알면 끝나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무조건 딱 하면 딱 나올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된다고 이제.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니까 여기 있는 자들 보니까 지정권자가 도시군 관하구역 장이더라고요 이게. 자, 여기까지가 기본계획 수립하고 정비구역 지정이에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을 뭐 하는 거예요? 시행하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거예요 이제. 자, 254페이지가 되죠 이제. 254페이지 보시면 정비사업 시행이라고 해서 맨 밑에 보시면 정비사업 시행 방법 말고 밑에 보시면 정비사업 시행자 나오나요? 자, 정비구역 정해졌으면 이제 사업하면 된다면서요. 그럼 사업하려면 사업 시행자가 뭐죠? 정해지겠지. 사업 시행자가 정해질 거예요. 사업 시행자. 사업 시행자가 지정이 됩니다. 됐나요? 지정이 되는 게 사업 시행자가 뭐 원래 있는 거니까. 물어볼게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사업 시행자 누구예요? 공공 누구? 이제 알잖아요. 공공 누구? 시장, 군수 등. 정비 사업을 하는 자는 세 번째 서열이잖아요. 시장, 군수 등. 됐나요?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은요?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은요? 조합.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자들이 사업을 하는 시행자예요. 됐나요? 그럼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였어요? 저 이렇게 사업할게요. 그렇죠? 실시계획 작성했던 거 기억나세요? 작성해서 인가 신청했죠. 누가? 사업 시행자가. 자, 근데 이름이 바뀝니다. 사업 시행 계획으로 이름이 바뀌어요. 내용은 똑같아요. 내용은 똑같은데 국토계획법하고 도시개발법에서는 뭐라고 썼냐면 실시계획. 실시계획이었는데 정비법에 오면서 뭐로 바뀌었어요? 사업 시행 계획. 이렇게 사업 시행하겠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시험 문제에서 실시계획으로 출제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이게 상관없어요. 아, 그런 거구나. 알죠? 착각해서 여기를 뭐죠? 실시계획 해도 상관없어. 괜찮아요. 괜찮아. 그럼 어차피 주관식 아니니까. 시험 문제 그 절대 바꿔서 안 된다는 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저 이렇게 사업 시행하겠어요? 사업 시행 계획서를 작성하는데 누가 작성해요? 항상 사업 시행자가 저 이렇게 하겠어요. 정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했으니까 이제 행정청한테 그거에 대해서 사업 여부를 체크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죠. 그러면 이제 뭐 받는다고 하면 돼요? 인가 받는다. 사업 시행 계획서를 작성해서 신청했으니까 인가 받아요. 누가 인가해줘요? 오케이, 바로 나와야 돼. 이거는요, 여러분들 합창하듯이 나와줘야 돼. 왜? 구역 지정하고 난 뒤에는 무조건 이제는 어디서 이루어진다? 시장, 군수 등. 그럼 시장, 군수 등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시장, 군수 등이 그거에 대해서 사업을 뭔가 해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인가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누가 인가를 해줍니까? 물어보면 누가 인가해 준다고요? 시장, 군수 등. 됐나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가를 고시합니다. 그럼 이제 사업을 하면 돼야 안 돼요? 이때까지는 이렇게 했을 때 다 사업을 했죠. 근데 이건 사업이 할 수가 없어요. 뭐하고 비슷하냐면 도시개발법에서 도시개발법의 시행 방식 중에서 환지 방식 있죠. 환지 방식에서 우리가 뭐 받았더라도, 그렇죠? 인가 받았더라도 바로 사업을 못 했잖아. 뭘 해야 돼요? 환지계. 왜? 뭐가 존재하니까?
내 땅이 아니잖아요. 남의 땅에 있는 자를 가지고 바꾸주는 거니까. 지금도 이거 도시를 뭐 하는 거예요? 정비하는 거잖아. 그럼 기존에 뭐가 있어요? 건물 있고요. 기존의 토지 다 있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 무상이세요? 그럼 이거를 기존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권리를 변환해 줄 건지, 분양권 어떻게 줄 건지 그 신청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죠. 예를 들어서 뭐냐면 지금 토지 부분이 원래 이 사람이 옛날에 토지 가격과 지금 주위에 시세가 있어 없어요? 건물 짓게 될 때 나중에 분양하게 될 때 시세가 있을 거라고. 그 차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예전에 토지 부분의 가치 부분과 지금 현재 토지 가격,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나중에 분양할 때 분양 가격 이렇게 비교했을 때 만약에 내가 추가로 내는 자가 부담이 없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겠지. 근데 예를 들어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가 부담해야 될 돈이 많아지면 분양 신청할까 안 할까요? 안 한다고, 포기한다고 이게.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인가가 됐다고 해서 좋아는 하지만 이제 여기서부터 분양 신청할 사람과 안 할 사람이 이제 갈리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알려야 돼, 안 알려야? 이 사실을. 누가 누구한테요? 사업 시행자가 토지 등 소유자한테. 무상이세요? 사업 시행자가 토지 등 소유자한테 인가 났으니까 이제 분양 신청 하세요 하고, 그때 신청할 때 원래 각각 사람들에 대해서 토지에 대한 가격 어떻게 된다는 거, 지금 현재 가치가, 그리고 앞으로 분양할 때 가격이 얼마 된다는 거, 그런 것도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야 할지 말지 결정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분양 신청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인가 받고 난 뒤에 분양 신청하기 전에 먼저 뭐 해준다고요? 분양 통지를 해준다고. 누구한테요? 사업 시행자가. 262페이지 나와요. 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며칠? 120일입니다. 제일 큰 숫자입니다. 120일 이내에 누구한테?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양 통지. 분양할 사람도 분양하세요 하고 분양 통지를 합니다. 현재 땅 가격 뭐 감정평가해 보니까 이 정도고요. 나중에 분양할 때 분양 가격이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하신 분들 하시고요. 이렇게 돼요. 여러 가지 뭐 얘기하겠죠. 그런 서류들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고민해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며칠이네? 계속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사업시행계 인가 고시가 난 놈부터 120일 이내에 무조건 토지 등 소유자 통지해야 됩니다. 이 기간 내. 그러면 이제 이렇게 통지를 받은 누구는? 토지 등 소유자는 누구한테? 사업시행자한테 와서 뭐 하면 돼요? 분양 신청하면 돼요. 그럼 분양 신청 기간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분양 신청 기간을 볼 건데 이거부터 먼저 정리할게요. 이거부터 좀 정리하면 며칠 이내? 120일 이내에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 통지. 됐죠? 자, 그리고 분양 신청을 하게 되는데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한테 분양 신청하는 겁니다. 그때 분양 신청하는 기간이 딱 있습니다. 통지한 날로부터 얼마? 30일 이상부터 60일. 보통 보면 며칠 이상이면 며칠 이상, 며칠 이내면 며칠 이내 이렇지. 이거부터 이거 이상 이런 경우가 많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근데 이게 유일하게 이렇게 있어요.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해야 되고, 다만 사업 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 관리처분계획이 뭐냐면 분양 신청 끝나고 난 뒤에 다 모아가지고 이제 신청을 했을 거잖아요. 그거 어떤 식으로 이제 배분할지, 이 사람이 새롭게 건물 지었을 때 어느 쪽에 위치하게도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분양 계획을 세우는 게 뭐예요? 관리처분계획. 관리처분계획이 뭐라고요? 분양계획. 분양계획이 우리 환지 계획하는 것처럼. 됐죠? 그렇게 해서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분양 신청 기간을 며칠? 2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수치는 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됐죠? 이렇게. 이렇게 됐나요? 예. 그 우리나라 이 분양이라는 게 분양이 참 중요하거든. 분양이 100% 되느냐 안 되느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인기가 있으면 100% 되는 거고 안 되면 미달나는 거고 뭐 그렇게 돼요. 우리나라에 분양만 했다 그러면 100% 완결하는 사람이 한 명 있어. 우리나라에서 분양만 하면 이 사람을 모셔오려고 난리인데 되게 유명해요. 이 사람 TV에도 몇 번 나오고 있는데 362라고 들어보셨어요 혹시? 가명인데 362 이름이 362 심각하게 듣는데 362라고 분양 신청의 대가 누구라고요? 362
분양 신청이 돼갑니다. 그렇게 외웁니다. 분양 신청이 돼가는 누구다? 362 이렇게 돼요. 그래서 토지등 소유자 시행자가 기간은 분양 신청한 기간은 362가 됩니다. 30일 이상 60일 이내 20일에 한 차례 연장 이렇게 돼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근데 이게 풀로 시험 문제 나오니까 같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분양 신청을 다 했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그럼 분양 신청이 끝나면 원래는 이 수치 개념도 잘 안 하는데 이 숫자 개념들이 워낙 정비법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헷갈려서 한번 할 때 체계도 잡을 때 계속 앞으로 반복할 거니까 이런 숫자들은 틀고 가자. 그래서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가 기본 이론 하면서 해도 되는데 이런 것들은 한번 하고 나는 게 훨씬 편하니까. 자, 그래서 분양 신청을 끝냈습니다. 다 끝났으면 아까 뭐 한다고 그랬어요? 환지 계획 짜듯이 분양 계획. 분양 계획이 뭐예요? 관리처분 계획.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 그러면 이 관리처분 계획은 뭐 한 뒤에 한다고요? 분양 신청이 끝나야 돼요. 분양 신청이 다 끝나야 이걸 할 수 있지. 분양 신청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분양 계획을 짜요? 누가 얼마나 하고 얼마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또 만약에 조합원들 가지고 먼저 받을 건데 그 토지등 소유자 중에서 안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일반 분양으로 또 넘겨야 되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지금 뭐 해야 돼요? 계획 세워야 된다고. 일단 분양 할 때는 조합원부터 먼저 우선 배치해야 되잖아요. 좋은 자리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쭉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은 누가 작성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업하는 자가 작성해야죠. 이건 사업하는 자가. 누구 아까 한테 물어봐서 토지등 소유자한테 물어보고 해가지고 그래서 사업 시행자가 정합니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일단 관리처분 계획이 뭔지 한번 볼게요. 뭐 얘기는 했는데 정비구역 안에 있는 사업 시행 전에 토지나 건축물 소유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이런 권리를 정비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조성된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뭐 해준다고? 변환해준다. 이게 뭐라고요? 분양권. 이게 분양권이라고. 그 변환을 해주는 게 관리처분이에요, 말 그대로. 근데 이제 그런 걸 관리 계획이라 하고 공공시설도 어떻게 할지 다 나오거든요. 그럼 공공시설은 귀속되는 건지 아니면 사업 시행자한테 귀속되는 건지 인원 또는 대지 또는 건축물 시 등의 처분에 관한 일련의 계획을 처분 계획이라 하고 두 개 합쳐서 뭐라 부르는 거예요? 관리 처분 계획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비 사업 시행 후 분양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시설 등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권리의 배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게 이론상으로 그런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것 때문에 되게 많이 싸워요. 예. 사람이 하다 보니까 이게 배분 자체 부분이 아무래도 한쪽에 치울 수도 있고 균형 있게 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쪽에 봤을 때는 다른 쪽 부분이 싫을 수도 있잖아요. 쟤를 평소에 싫어했는데 쟤가 엄청난 좋은 자리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색안경을 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마침 또 커피 한 잔을 하고 있네 둘이.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게요, 파별로 또 나눠져서 뭐죠, 봉고차 대전하고 뭐 싸우고 난리도 나요, 진짜. 되게 시끄러워요, 이런 부분들이. 왜냐? 어느 돈이 달려 있잖아요, 이게. 돈이 아니면 상관이 없어요. 돈이 달려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그럼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이 사람한테 계속 맡겨서 끝나는 게 아니고 행정청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그 다음에 또 행정청에서 뭐죠? 혹시라도 한쪽에 치우치지 않았는지 그런 거 검토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하겠죠. 그래서 사업 시행자가 했지만 누구한테 반드시 뭐 받아야 돼요? 인가 받아야 돼요. 관리처분 계획에 대한 인가를, 우리 환지 계획했을 때 인가 받았죠. 그런 것처럼 관리처분 계획도 반드시 인가를 받아야 돼요. 됐나요? 인가 받아야 돼요. 그러면 보세요. 관리처분에 대한 인가를 받는 거예요. 누구한테 받아요? 그래,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한꺼번에. 동상 보시는 분들도 지금 입번 것도 안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예? 좀 깜짝 놀랐죠 지금. 그러면 안 된다고. 예. 그래서 인가고시는 누가요? 시장, 군수 등에게 해야 된다고. 됐죠?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하실 게 보면 계획 나왔죠. 계획 나왔어요. 기본 계획, 정비 계획, 사업 시행 계획, 관리 처분 계획 나왔잖아요. 자, 기본 계획을 하든 뭔 계획을 하든 계획이 딱 끝나잖아요. 그럼 그걸 주민들한테 뭐 해야 돼요? 그렇죠. 공지해야 돼. 보여줘야 돼요.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지금 정비 계획 해달라고 막 얘기해가지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걸 열람할 수 있는데 기본 계획과 정비 계획 중에 누가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 이거는 더 중요하지만 이거는 얘네가 중요한 거고 큰 틀을 짠 거 우리 입장에서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누가 더 오랫동안 봐야 돼요? 정비. 그래서 이거는 며칠일까? 열람이 14일이에요. 이거는요. 이건 30일이에요. 자기가 관계 있잖아요. 이 30일이래요. 그리고 사업 시행 계획, 계획이 나오면 무조건 열람이에요. 그럼 사업 시행 계획하고 관리 처분 계획 중에 누가 더 중요해요? 관리 처분 계획이죠. 이게 사업 시행 계획은 사업은 뭐 하는 네가 이렇게 하겠다는 거지 하면 되고 이건 며칠이에요? 14일. 이건 며칠이에요? 30일 이렇게 됩니다. 무슨 말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람 나오면 14일도 있고 30일도 있는데 그게 이제 왔다 갔다 한다고 정비법은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정관장 아세요? 정관장이 뭐가 유명해요? 홍삼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홍삼이 유명한데 정관장 하면은 뭐 여관 긋기도 하고 그 이름이 안 나오잖아요. 그 이름을 바꾸자 그래서 이름을 정관삼으로 바꿨어요. 그럼 딱 봤을 때 삼의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정관삼으로 바꿨습니다. 정관삼. 정비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은 며칠이다? 30일. 아시겠죠? 그래서 정관삼. 안 바꿨어요. 또 찾아보지 마시고 또. 예. 그래서 뭐라고요? 정관 30일. 자, 그런데 이게 우리가 국토계획법에서 광역도시계획 기억나세요? 광역도시계획이 얼마였어요? 광역도시계획이 30일이었어요. 광역도시계획 30일. 기억나시죠? 그리고 도시군 기본계획도 30일이었어요. 나머지 관리계획은 30일 아니에요. 그래서 보니까 이 광기란 녀석이 정관삼을 엄청 좋아하네요. 아침마다 정관삼, 점심에도 정관삼, 저녁에도 정관삼. 삼시세끼를 정관삼만 먹고 있어요. 광기는 정관삼을 좋아해. 그래서 광기 정관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광기 뭐라고요? 정관삼.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도시공 기본계획, 정비계획, 관리계획만 30일. 나머지는 전부 다 뭐죠? 14일. 공람하고 열람은. 그러면 제일 많이 헷갈리는 거 공람, 열람에서 한 문제는 해결한 거예요. 무슨 말이세요? 숫자 넣으면 정말 헷갈리거든요. 그 하나는 기초과정 때 해결한 거예요. 그래서 광기는 정관삼을 좋아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광기는 정관삼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인가고시까지 다 했습니다. 그럼 관리처분계 인가 받았어요. 그럼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공사 있으세요. 보세요. 행정적인 처리가 이렇게 오래 걸려요. 정비 사업 자체는. 이런 걸 간사하고자 뭐 서울시나 이런 데서 이걸 이 단계를 줄여가지고 하는 계획을 또 발표하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어쨌든 이게 상당히 길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이 이제 공사 착수예요. 알죠? 공사 착수하잖아요. 어제 삽 딱 텄어요. 조금 있다가 자다 일어나서 가보면요 1층이 완성돼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입니다. 이게 힘들어서 그렇지 이거는요 아유 금방이에요. 진짜 빨라요. 이 앞에 보셨죠? 우리 이 앞에 공사하는 거 보셨죠? 맨날 땅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엄청 올라가 있어요. 이 탑다운 공법 전에 한번 얘기했죠? 얘기 안 했나? 했죠? 이게 탑다운 공법이거든요. 지상과 지하를 동시에 공사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되게 빨리 공사가 진행돼요. 지상 1층 바닥을 먼저 만들어 놓고 지상으로도 올라가고 지하도 같이 공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기초를 밑에부터 하는 게 아니고 지하 1층 만들고 지하 2층 만들고 지하 3층을 만들어요. 역으로 간다고. 그게 어렵거든요. 그게. 밑에서 올라와야 공사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역으로 내려간다고. 그래서 되게 공법이 그 뭐죠? 신공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경험이 없는 자가 공사를 하기도 어렵고 그 관리소장 자체가 그래서 아주 유심히 잘 봤는데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공사 착수 부분 이렇게 되고 공사를 착수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공사를 뭐 하면 돼요? 완료하면 되죠. 자, 공사를 완료하면 사용하려면 뭐 받아야 돼요? 준공 검사. 자, 우리가 국토계획법하고 도시개발법에서는 뭐 받는다고 그랬어요? 준공 검사. 그런데 어디에서는? 정비법에서는 준공 인가를 받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단어 하나만 그냥 바꿔놓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래서 뭐야? 준공인가. 근데 문장에는 뭐라 놓으냐면 이제 신청을 하겠죠. 준공검사 해달라고. 그러면 준공검사를 지체 없이 해줘야 된다 이렇게 돼요. 그리고 준공인가를 하게 된다 이렇게 돼요. 검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검사를 하는 거니까 준공검사를 하고 그리고 뭐 한다고요? 준공인가를 해준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예. 뭐 사이세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준공인가를 준공검사로 바꿔서 안 된다고. 그런 거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전혀 안 하셔도 돼요. 나중에 사용승인도 나와요. 건축법가 가게 되면. 그러니까 신경 안 써도 된다니까요. 예. 이건 건축법 할 때 한번 했죠. 우리 앞에서 건축법 안 했지만 건축법 얘기 나와서 여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용승인. 그럼 뭐에서 주택법만 나왔는데 그러면. 왜냐하면 국토개법, 도시개발법은 공사 끝나고 난 뒤에 우리가 체크받는 게 뭐죠? 준공검사. 그다음 정비법은 준공인가. 그리고 건축법은 사용승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주택법만 이게 뭔지 이름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바꿔서 낸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냥 우리가 그냥 아는 체 하는 거지 안 바꿔서 내요. 그러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됐나요? 그럼 다 끝난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실 게 있어요. 이제 이 부분 다 했어요. 다 있어.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것만 끝나면 다 끝난 거라고. 뒤에는 어렵지 않죠. 뒤에는 안 어려워요. 여기까지가 제가 이거 V. 집에 가면서 꼭 머릿속에 V 그리셔야 돼요. 이걸 계속 반복 안 하면 헷갈려서 안 돼. 가면서 뭐죠? 전부 다 이렇게 가세요. 나갈 때 이렇게 가시라고. 엘리베이터 타도 전부 다 이렇게 하고 있으라고. 알겠죠? 하면서 예. 그래서 꼭 기억하셔요. V 부분. 여기가 기본계획. 여기가 이런 식으로. 알겠죠? 나 조금 이따 복습하면서 얘기하고. 이거 하나 얘기할게요. 자, 준공인가 부분인데 기초서 266페이지입니다. 266페이지. 정비사업에 대한 준공인가입니다. 가로 1번에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나와요. 그리고 동그라미 1번 시장, 군수 등의 준공인가. 그래서 자, 잘 보세요. 뭐라고 됐냐면 책에 밑줄만 꺼놓고 여기를 보세요. 시장, 군수 등이 아닌 사업 시행자가 됐나요? 시장, 군수 등이 아닌 사업 시행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냐하면 재개발 사업하고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누가 해요? 조합이 하니까. 조합이 민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장, 군수 등이 아닌 사업 시행자가 정비사업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럼 반드시 행정청한테, 제가 얘기했죠. 항상 인가나 이런 것들은 누가 해주는 거예요? 행정청. 그러면 완료할 때는 대통령을 정하는 방법이나 절차에 따라 누구한테 해요? 시장, 군수 등에게 준공인가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신청하면 지체 없이 시장, 군수 등은 준공검사를 해줘야 돼요. 다 해서 이상 없으면 인가해줘야 된다고.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럼 반대로 만약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 아시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누가 사업을 해요? 시장 군수가 만약에 사업 시행자면 어떻게 되지? 그럼 지가 지한테 인가를 준공인가를 하고 좀 이상하죠, 그거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2번 시장, 군수 등은 직접 시행하는 정비 사업에 관한 공사가 완료했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그 완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뭐죠? 고시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뭘 안 받아요? 인가를 안 받아요. 자기가 했으니까 정확하게 했겠죠. 인가 안 받는다고. 뭐 사이에서? 그러니까 인가는 누가 받는 거예요? 시장, 군수 등이 아닌 사업 시행자가 사업을 했을 때. 다시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시장, 군수 등이 인가는 시장, 군수 등한테 인가는 누가 받아요? 시장, 군수 등이 아닌 사업 시행자가 공사를 완료했을 때. 그럼 누가 인가를 안 받아요? 시장, 군수 등이 사업 시행자는 인가 안 받아요. 여기까지 됐나요? 오케이, 봅니다. 맞춰야 집에 가요. 공사 완료했다는 조치 등에 관한 설명이 틀린 거. 눈치 보지 말고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알겠죠? 뭐 옆에서 O 하니까 X하고 O 하니까 O하고 X 하니까 X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자신 있게 소신껏 괜찮아요. 어차피 우리 배우는 건데 뭐 어때요? 틀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전 틀리는 거 절대 뭐라고 안 해요. 틀리는 거 뭐라 안 해요. 복습을 안 해올 때는 뭐라 하지만 복습을 해야 되는데 복습을 안 하면 뭐라 하지만 틀리는 건 수업 시간에 틀리는 건 충분히 틀릴 수 있어요. 그건 상관없어. 괜찮아요.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알겠죠? 동사 보신 분도. 1번 OX. 오? 오야? 오? 오요? 지금 반인 거 아세요? 반반인 거? 반은 오 이러고 옆에 아니 지방 반은 오라고 하고 나머지는 뭐냐면 아니 지방공사 뭐라고 오라고 자꾸 하니까 사람들이 오라고 하니까 뭐라고 못하고 X라고 못하고 아니 지방공사 이렇게 하고 있다고 지금. 이걸 물어본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러면 제가 지방공사 이렇게 한 사람한테 물어볼게요. 지방공사는 행정청입니까? 행정청이 아닙니까? 행정청이 아니에요. 시장, 군수 등은 행정청이에요, 행정청이 아니에요. 행정청이에요. 그리고 시장, 군수 등은 공공사업 시행자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지방공사가 공공사업 시행자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하지만 제가 얘기했죠. 인가받고 허가받고 하는 것은 행정청만에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권한이에요. 공공사업, 공공이라고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 지방공사는 단지 행정청이 지정한 자예요. 원래 행정청이 해야 되는데 내가 하기 힘들다. 어떤 사업일 때 뭐 예를 주거환경개선 사업인데 우리가 바쁘고 하니까 이거 너희들이 좀 맡아서 해. 이렇게 지정한 거예요. 그럼 지정한 지방공사는 행정청이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공사 끝났다. 그러면 누구한테? 시장, 군수 등한테 준공인가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시장, 군수 등이 아닌 사업 시행자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군수 등이 아닌 자들은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생각하면 안 되냐면 행정청이라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 공공이라고 해서 행정청이라 생각하면 안 된다고. 무사히세요? 네. 그래서 1번 부분 맞는 거예요. 2번은요. 2번 들려요? 네. 정비사업 시행자가 시장, 군수 등인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정비사업에 하는 공사를 완료할 때 준공인가 받을 필요가 없어요. 없습니다. 바로 그 완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뭐 하면 돼요? 고시하면 돼요. 고시하면. 답은 2번. 됐나요? 오케이.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정비사업 부분에 관한 내용은 여기까지. 그래서 한 개밖에 안 되지만 이 한 개 부분이 솔직히 좀 되게 까다로운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 부분이라서 여기까지가 조금 힘들지. 그 다음 나오는 다음 주에 이제 뭐 하냐면 건축법을 하는데 건축법은 2개를 합니다. 건축법 2개, 그다음 주택법 2개, 농지법 1개 이렇게 남았는데 건축법 2개는요 그렇게 뭐 어렵다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건축법은 오히려 앞에 부분에 비해서는 어렵지는 않고 뭐 일반적인 시험시험 하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요. 체계 자체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체계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그럼 오늘 했던 거. 자, 오늘 한 내용 부분, 5주차 부분 복습하고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공법 체계잡기 10번 도시정비법 제3편 도시정비법의 도시정비 사업에 대한 체계도 한 개만 가지고 보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제일 먼저 국가에서 정한 뭐가 있어요? 기본 방침이 있는데 이 국가에서 정한 기본 방침을 그대로 무슨 계획으로? 기본 계획을 가지고 우리는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 계획이란 걸 하게 되는데 이 기본 계획이란 것은 바로 도시 부분에 대한 정비이기 때문에 도시 정비에 대한 기본 계획이잖아요. 그러니까 도시 정비 기본 계획이니까 어디에 있는 자가 도시에 있는 장이 그 기본 계획, 그 각각의 도시에 대한 큰 틀을 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계획 수립권자가 누굽니까? 누구예요? 그죠? 도시군 관할구역 장 중에서 누구만 빠진다? 군수만 빠진다. 그렇게 얘기하면 된다. 그리고 기본 계획 부분 아까 얘기했지만 몇 년 단위로 수립한다.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몇 년마다 타당성 검토. 그럼 5년마다 타당성 검토는 누가 하는 거예요?
오케이, 수립권자가 하는 겁니다. 국장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계획을 짤 때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국가에서 정한 기준. 그 누가 작성해요? 국장이 작성한다는 거. 그걸 가지고 이제 기본 계획을 짜게 되는데 기본 계획을 짜는 자는 누구다? 수립권자. 그럼 수립권자는 우리가 풀로 얘기하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장, 대도시장이 아닌 시장. 원래는 이 두 개 합쳐서 그냥 뭐라 불러요? 시장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이 수립을 뭐 하려고 확정이나 승인받기 위해서는 이게 나누어지기 때문에 이걸 나누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수립권자는 시장이라고 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 누구는 안 들어가요. 인구수가 적은 군수는 기본 계획은 짤 필요가 없다. 어차피 정비계획에서 짤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수립권자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확정이나 뭐 해야지만 승인을 받아야 이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도지사, 대도시장은 자기네들이 뭐 하죠? 직접 확정을 합니다. 물론 이거 확정할 때 미리 그 전부터 주민의 의견 듣고 다 해가지고 협의하고 심의를 해서 이걸 하는 거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대도시장이 아닌 시장은 누구한테?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을 받고 뭘 한다? 이거를 수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수립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헷갈린 거. 아니다. 수립을 하고 뭘 하는 거예요? 승인 받는 거 아니냐? 절차상으로 봤을 때 수립을 하고 승인 받잖아요. 근데 지문에 뭐라고 나와요? 승인을 받기 위해서 승인을 받았다는 얘기는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수립이 되었다. 이렇게도 얘기한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순서를 바꿔서 하겠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도지사 승인인데 근데 나중에 이렇게 수립하고 난 뒤에 변경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변경을 할 때 경미한 변경일 때는 도지사 승인 받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경미한 변경은 승인받지 않는다는 거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기본 계획을 짰습니다. 그럼 이제 그 기본 계획을 보고 어디서? 세 번째 서열에서 누구요? 시장, 군수 등이 이제 뭘 짜면 돼요? 정비 계획을 짜면 되는 겁니다. 우리 지역, 우리 구역 뭐 해달라고? 지정해달라고 정비구역으로 그렇게 해서 안을 올립니다. 그래서 보시면 정비계획 입안권자가 나오게 되는데 그 정비계획 입안권자는 세 번째 서열에 해당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그리고 구청장 등 뭐 여기 군수도 있고 다 있는 거죠. 근데 이사들을 너무 기니까 줄여서 뭐라 부른다? 시장, 군수 등이라 부른다는 얘기예요. 이게 정비법에서만 이렇게 줄여서 부르더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뭐 하면 돼요? 안을 올렸으니까 뭐 해주면 돼요? 지정해 주면 되죠. 그래서 누가 나와요? 지정권자가 나옵니다. 정비구역 지정권자. 지정권자는 누구하고 같다? 기본계획 부분을 짜준 자하고 같다. 아시겠죠? 그래서 도시군 누구? 관할구역차. 그래서 특별자치시는 누가? 지가. 특별자치도지사도 지가. 시장 군수도 자기네들이 직접 뭐 하게 돼요?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구청장, 군수 이런 자들 있죠. 이런 자들은 특별시는 구청장이 안을 올리면 누가? 특별시장이. 광역시 부분에 있어서 구청장과 군수가 안을 올리면 누가? 광역시장이 각각 지정권자가 됩니다. 그래서 다 보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여기 직접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되니까 우리는 붙여서 뭐라 한다? 도시군 관할구역장이 지정권자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딱 보니까 여기서 기본계획 나오고 구역 지정권자 나오고 입안하는 정비계획이 나오는데 이 모양이 V가 되르다. 그래서 이 둘이 라인이 같아서 여기는 도시군 관할구역장 중에서 누구만 빠진다? 군만 빠지고 여기는 도시군 관할구역장 그대로 다 들어가더라. 여기는 세 번째 서열 누구? 시장, 군수 등 하고 정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역이 정해지면 밑으로 내려와서 그 다음부터는 전부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시장, 군수 등이 하게 된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되면 사업시행자가 이제 사업시행을 하게 되는데 제일 먼저 하게 되는 게 뭐라고 하세요? 저 이렇게 사업 시행할게요. 시행계획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럼 시행계획을 작성해서 행정청한테 이제 뭐죠? 인가를 받아야 되죠. 사업시행계획을 작성하는 자는 누구라고요? 시행자. 그리고 이제 인가를 받게 되는데 인가권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시장, 군수 등이 되는 거예요. 헷갈리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인가를 다 받은 거예요. 받았다고 해서 공사를 착수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뭐 해야 돼요? 그죠. 분양, 관리처분 계획을 짜야 돼요. 관리처분 계획, 분양 계획을 짜려면 제일 먼저 뭐부터 받아야 돼요? 분양 신청을 받아야 분양 계획을 짜죠. 그래서 분양 신청을 먼저 누구 위주로 해야 돼요? 그렇죠.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부터 먼저 우선으로 받아야죠.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한테 먼저 이 기쁜 소식을 먼저 알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뭐 샀다고? 인가 받았다고. 이제 드디어 인가 받았다고. 그래서 인가 받았다고 알리게 되는데 누가 누구한테요? 사업 시행자가
토지 등 소유자에게 며칠 이내 120일 이내에 분양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됐나요? 그럼 분양 통지를 하면 이제 그 통지를 받고 누가 사업 시행자가 누구한테 그렇죠. 토지 등 소유자가 누구한테 사업 시행자한테 뭐 신청하는 거예요? 분양 신청을 하게 되는데 기간이 있다 없다? 있다. 그 기간은 분양 신청이 돼가 362가 되는 거예요. 362 됐죠? 그렇게 해서 분양 신청이 다 끝났어요. 그래야지만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분양 계획 뭐예요? 관리 처분 계획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관리 처분 계획 누가 짰어요? 사업 시행자. 그러니까 다시금 또 행정청 가서 뭐 받아야 돼요? 인가 또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인가를 받게 되는데 이때 누구한테 인가 받아요? 시장 군수 등. 무조건 시장 군수 등이에요. 여기서부터는. 그래서 시장 군수한테 인가 받고 이제 인가 받으면 드디어 이제 공사를 착수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럼 공사 착수해서 공사가 완료되었어요. 완료되면 이제 뭐 받아야 돼요? 준공 인가를 받게 되는데 준공 인가는 사업 시행자가 시장 군수 등이 아닌 경우일 때는 시장 군수한테 저 행정청한테 뭐 받아야 돼요? 준공 인가를 신청해서 꼭 받아야 돼요. 근데 만약에 시장 군수 등이 사업 시행자다. 그러면 인가 받지 않고 그렇죠. 고시하면 되는 거예요. 지방자치에 고시하면 공보에 고시하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계획은 항상 주민들한테 뭐 한다? 열람하도록 한다. 그래서 기본 계획 며칠? 기본 계획 며칠요? 14일. 그 다음에 사업 시행 계획 며칠요? 14일. 이 두 개는 14일. 정비 계획하고 관리 처분 계획 며칠? 그렇죠. 정관 3. 그래서 30일, 여기 30일. 됐나요? 이렇게 정리가 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30일이 되면 나머지는 어차피 14일이니까 고민할 게 없어요. 됐죠? 오케이. 그래서 이게 정비법 전체 부분 한 장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냐면 사람이 뇌를 통해서 가장 잘 머릿속에 넣게 되는 방법이 뭐냐면 체계예요. 그러니까 그림화 시킨 거예요. 다이어그램 형태로 만드는 거예요. 문장으로 돼 있는 부분은 오랫동안 기억이 안 나지만 다이어그램 형태로 그림을 그려서 만들면 내 조직상 사진을 찍듯이 그게 딱 들어간대요. 그럼 그게 훨씬 더 기억이 오래 간답니다. 그러니까 책에 몇 페이지로 돼 있는 것을 한 장으로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머릿속에 그림을 먼저 넣어주셔야 문장이 읽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문장을 읽으려고 하니까 그게 안 읽히는 거고 이런 부분 그림을 통해서 뭔가를 정리를 해놔야 문장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단계별 학습이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얘기했지만 이 작업이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15개 체계하는 게 절대 쉬운 게 아니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원래는 기초과정 때는 뭐만 하는 거예요? 용어만 하는 거예요. 그냥 용어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체계를 하잖아요. 체계는 언제 하냐면 기본 과정 때도 하기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보통 잘 안 해요. 교수님들 끄려요. 그거 하면 학생 다 도망간다고. 근데 여러분 잘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잘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조금 안 된다고 해서 절대 뭐죠? 왜 안 되지? 당연히 안 되는 게 맞아요. 힘들 수 있고 또 금방 또 헷갈리고 이제 벌써 법을 3개 법령을 했는데 이제 서서히 또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헷갈리는 건 당연하다는 거. 근데 하루아침에 모든 걸 이루어질 수는 없어요. 계속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해야 이 부분을 정리가 완벽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진짜 빈 종이에다가 자기가 한번 쭉 이렇게 그려보는 거예요. 그 그려볼 정도 되면 보지 않고 그릴 정도 되면 충분하고 정말 잘 해야 될 것은 옆에 있는 사람한테 놓고 뭐죠? 설명을 하면 돼. 이거 있잖아.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퍼펙트하게 이걸 다 한 거예요. 그 정도만 되면 절대 안 헷갈립니다. 아시겠죠? 그게 먼저 돼야 된다는 거. 그래야 거기다 살을 붙인다는 거. 아시겠죠?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동영상 보고 고생 많이 하셨고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